중국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소문난 역술가가 한국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다고요? 네,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2025년과 정확히 일치해서 더 소름 끼쳐요. 어떤 내용인데요? 한국이 곧 나라 이름만 남고 실질은 사라질 거라는 예언이에요. 하지만 뭐요? 동시에 한국을 구원할 특별한 인물도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정말요? 그게 언제인데요? 바로 지금 2025년이요. 오늘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그 예언 속에 대한민국을 구원할 특별한 인물이 2025년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저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문도라는 중국의 역술가가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 말입니다. 내가 괴를 통해 본 바에 따르면 2025년이 끝나기 전의 길을 바로 잡을 인물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지금 2025년이니까요. 장문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몇 인물은 이미 무대에 서 있지만 빛을 받지 못한 채 가려져 있다. 만약 한국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기회는 흩어져 사라진다. 사람은 있으되 알아보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장문도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역의 원리 때문입니다. 중국 대륙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장문도는 젊은 시절부터 글과 도의 뜻을 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주역을 탐독하며 살아왔고 괴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었으며 인간과 나라의 기운을 사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정치적 권력과 거리를 두며 오직 학문과 구도의 길에만 머무르려 했습니다. 장문도는 늘 말했습니다. 주역은 책 속의 글자가 아니다. 하늘과 땅,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괴이다. 그는 종이에 적힌 괴사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의 움직임, 강물의 흐름, 들판의 곡식이 여무는 속도, 사람들의 얼굴에 비친 빛과 어두움, 말의 억양까지도 모두 괴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살아있는 주역이라 불렀습니다. 주역의 세계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풀어가면 인간과 나라, 그리고 세상 전체의 변화 원리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은 원래 단순한 점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질서를 읽어내려는 시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8괴, 즉 건, 곤, 진, 손, 감, 리, 간, 태 8가지 상징이 처음 만들어졌고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며 64괴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괴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효는 음과 양으로 나뉩니다. 양은 끊기지 않은 선, 음은 끊어진 선으로 그려집니다. 이 2가지 선이 모여 6자리의 배열을 이루고 그 안에서 무궁한 변화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장문도는 64괴가 실제 세상의 질서와 호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사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그 질서가 기울거나 균형을 이루는 순간마다 괴는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대륙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장문도가 왜 해동국, 즉 한국을 그토록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스승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가 아닌 바다, 건너 작은 나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내는 것일까요? 장문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주역은 하늘과 땅의 법칙을 말한다. 그 법칙을 잘 따른 나라면 그것이 어디든 존중할 만하다. 한국은 그 법칙을 따랐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는 특히 건곤교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하며 세상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만 높아도 땅은 버틸 수 없고 땅만 넓어도 하늘은 뜻을 펼 수 없습니다. 결국 음과 양, 건과 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해동국을 예로 들며
그는 말했습니다. 해동국은 오랫동안 건과 곤의 균형을 잘 맞추었다. 강한 추진력과 겸손한 포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나라임에도 큰 문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평생 해동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은 땅에서 크고 빛나는 문화를 일으킨 나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문과 예절을 버리지 않은 나라. 강대국들 틈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온 나라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장문도가 주목한 한국의 여러 궤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동인궤입니다. 동인궤는 사람들이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형상입니다. 효의 배열 속에서 하늘과 땅,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장문도는 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인궤의 나라였다. 땅은 넓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뜻은 하나로 모였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냈다. 역사 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국토가 불타기도 했고, 때로는 외세에 굴복해 억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문도가 본 주역의 형상 속에서 한국은 늘 다시 일어서는 기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괴의 형상이었습니다. 겸괴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괴입니다. 힘으로 맞서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며 기회를 기다리고 결국 다시 세워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틈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나라다. 그 힘은 무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겸손과 끈기에서 나왔다. 겸괴는 낮추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곧 한국의 기운이었다. 또 다른 괴로 그는 손괴를 들었습니다. 손괴는 줄이고 절제하는 괴입니다. 자원을 아끼고 힘을 모으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과정 속에서 더 큰 힘이 생겨납니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제와 절약으로 부족함을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강한 기운을 얻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오랜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 어찌하여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장문도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주역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은 건괴처럼 창조했고 곤괴처럼 포용했으며 겸괴처럼 낮추었고 손괴처럼 절제했다. 이 네 가지 덕목이 나라를 지탱했다. 해동국은 예로부터 특유의 배움의 전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를 익히고 학문을 존중했으며 지혜를 삶에 녹여냈습니다. 장문도는 이것을 건괴의 힘과 곤괴의 포용이 함께 있는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건괴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강건하고 창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곤괴는 땅을 상징합니다. 포용하고 길러내는 힘을 뜻합니다. 해동국은 오랫동안 이 두 가지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나라임에도 큰 문화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궤에서 해동국의 기운이 꺾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장문도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궤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동국의 운세는 밝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운이 감지된다. 이는 땅의 기운이 흔들리고 하늘의 뜻이 멀어지는 모양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울렸고 제자들은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 가볍게 언급하지 않던 그가 그것도 존경하던 나라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장문도가 최근에 궤에서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궤에서 밝은 빛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난 형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구구는 예로부터 높이 솟아올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꺾여 내려가고 있다. 마치 나무가 제 줄기를 지탱하지 못해 흔들리듯 기운이 아래로 기울고 있다. 그는 이어서 한 장의 궤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비궤였습니다. 비궤는 하늘과 땅이 막혀 서로 통하지 못하는 형상입니다. 하늘은 위로 가고 땅은 아래로 간다. 두 기운이 등지고 서 있으니 소통이 끊어진다. 지금 한국이 바로 이 모습이다. 겉으로는 강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막힘이 커지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신뢰가 약해지고 예전처럼 한 뜻으로 모이지 못한다. 비궤는
막힘과 단절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이 막히는 것을 뜻합니다. 장문도는 그것이 해동국에서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약해지고 오랜 세월 지켜온 내덕 힘이 흔들리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5년일까요? 장문도는 그 시기를 미제괴와 기제괴의 교차점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제괴는 아직 일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 강을 건너지 못한 배의 형상입니다. 기제괴는 일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 강을 건너 안착한 형상입니다. 이 두 괴는 64괴의 끝과 처음에 자리 잡아 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해동국의 지금은 미제의 형상이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길 위에 서 있다. 그러나 2025년은 기제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해다. 만약 그 문을 놓치면 다시 오랜 세월을 헤매야 할 것이다. 장문도의 이 말은 깊은 당부였습니다. 그는 정치도 외교도 구체적 권력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괴는 하늘과 땅의 변화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그런 기운의 교차점이었습니다. 미제괴를 기억하라. 아직 건너지 못한 강.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이다. 지금 한국은 강 가운데에 서 있다.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간다. 그러나 방향만 바로 잡으면 기제에 이를 수 있다. 기제괴는 강을 건넌 뒤에 도달하는 완성의 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2025년이 지나면 미제는 더 이상 미제가 아니다. 다리도 배도 사라지고 건널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면 나라의 국운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장문도가 주역을 바라본 방식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그는 괴를 단순한 점의 도표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한다. 마찬가지로 괴는 하늘과 땅의 언어이며 세상의 움직임을 담아내는 문장이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를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과 같다. 글자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책이 되듯 하나의 효가 모여 괴가 되고 괴들이 이어져 세상의 큰 책이 된다. 장문도는 특히 효의 변화, 즉 동요를 중시했습니다. 주역을 실제로 점칠 때는 6개의 효 중 일부가 변하여 괴 전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는 이것을 작은 변화가 큰 운명을 바꾼다는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가 가문을 바꾸고 나라의 작은 선택 하나가 국운을 바꾼다. 효가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 그 작은 움직임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한다. 해동국에 관한 그의 예언 역시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크게 존경받아온 해동국이 지금 효가 변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025년은 그 효가 움직이는 해로서 올바른 변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렇지 못하면 큰 위기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혹시 중국의 기운도 보셨습니까? 장문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괴는 언제나 상대적이다. 한 나라의 기운이 꺾이면 다른 나라의 기운이 올라간다. 지금 한국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만큼 중국의 기운은 위로 솟구치고 있다. 이것은 정치나 군사의 문제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맞물려 움직이는 형상이다. 그는 주역의 괴를 번갈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을 가리키며 비괴를 설명했고 중국을 가리키며 태괴에 가까운 기운이 드러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태괴는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는 괴입니다. 만물이 열리고 기운이 왕성한 때를 뜻합니다. 한국의 괴는 비괴이고 중국의 괴는 태괴입니다. 이는 곧 막힘과 통함의 차이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움직임 속에서는 긴밀히 맞물려 있다. 한국이 꺾이는 만큼 중국은 올라가고 있다. 그는 다시 강조했습니다. 나는 정치도 모른다. 나는 나라 사이의 외교도 모른다. 그러나 괴는 숨기지 않는다. 두 나라의 운세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이 기운을 잃으면 중국이 기운을 얻는다. 이는 자연의 원리다. 장문도는 또 하나의 괴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임괴였습니다. 임괴는 임박한 기회를 뜻합니다. 기회가 다가오는 순간 올바른 태도로 맞이해야 한다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임괴의 순간이 있었다.
때로는 그 기회를 잘 붙잡아 새로운 길을 열었고, 때로는 놓쳐서 다시 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임계는 늘 경고한다. 기회가 다가오면 반드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그 기회는 곧 사라진다. 한국은 수많은 임계의 순간을 지나왔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중국의 사서에도 해동국은 언제나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문을 숭상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으며 위기의 순간마다 백성이 합심하여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기운이 뚜렷하게 꺾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지도자의 잘못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 꺾였기 때문이라고 장문도는 말했습니다. 장문도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강을 건너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한 나라가 커다란 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배는 이미 물 위에 떠 있었으나 노를 젓는 사람들의 손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이는 강을 건너자 하고 어떤 이는 머물자 했다. 목소리는 크고 서로 충돌했다.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노를 젓지 않았다. 그 사이 강물은 점점 거셌다. 이것이 바로 미제의 형상이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2025년은 특별하다. 지금까지 미완의 형상으로 머물던 일이 기제로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다. 강을 건너면 나라의 길은 이어지고 백성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노를 잘못 잡으면 배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아진다. 스승이 말한 것은 추상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제자들은 해동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 사회 전체의 문제, 나아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주역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작은 움직임 속에서 미래를 읽게 하는 지혜의 책이었습니다. 장문도는 바로 그 지혜를 통해 해동국의 길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가 말한 2025년은 해동국의 미래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모든 인간 공동체가 맞닥뜨리는 보편적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들으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 중 나이가 지긋한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비괴, 미제괴, 기제괴의 상징이 너무도 선명합니다. 저희는 주역을 오래 배웠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나라의 운세와 연결해 이렇게 뚜렷하게 설명하신 말씀은 처음입니다. 저는 특히 비괴의 모습이 지금의 한국, 즉 대한민국의 상황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비괴는 위와 아래가 소통하지 못하는 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갈라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분열, 심지어 남과 북의 대립까지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움직이고 발전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미제괴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미제괴, 강을 건너다 아직 다리를 다 건너지 못한 모습이 지금 한국에 꼭 맞는 말 같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문화와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그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취를 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구조로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정하고 사소한 충격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문도의 가르침을 곱씹은 제자들은 결국 기제괴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처럼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제괴는 제자리를 찾는 괴입니다. 불이 위로 올라가고 물이 아래로 내려가듯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일 때 나라가 안정됩니다. 한국도 지금 눈앞에 그러한 길을 두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담담하게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예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나라였습니다. 좁은 땅에서 크게 일어선 힘, 외세에 눌려도 꺾이지 않는 정신, 학문과 문화를 숭상하는 태도.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빛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국운을 잃고 이름만 남은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장문도는 긴
침묵 끝에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한국, 즉 해동국이라 불렸던 이 땅은 본래 작지만 강한 기운을 지닌 나라였다. 역사의 긴 흐름에서 수많은 외세의 도전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그것은 땅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스승님, 그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장문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명이 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있으며 2025년 안에 길을 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란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가려져 있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 저는 이 장문도의 예언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2025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장문도가 말한 길을 바로 잡을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장문도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재그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2025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로 장문도가 말한 비극의 상황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